대법원은 2년 전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정부는 우리 법원이 보낸 소송 서류를 기업에 전달하지 않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2달이 지나면 서류를 받은 걸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전범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하고 이를 매각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도 전범 기업들은 피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원 3곳에서 전범 기업 자산 압류와 현금화 절차가 모두 20건 진행 중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전범 기업이 소송 서류를 받아야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서류를 받고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압류 명령 한 건의 서류는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은 일본 외무성이 돌려보낸 서류에 대해 공시 송달을 결정했습니다. 서류를 찾아가라며 인터넷에 올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에 대해 공시 송달을 결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든 우리 절차대로 배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오는 8월 4일이면 효력이 생겨 일본제철이 소유한 국내 합작사 주식 4억여 원어치에 대한 압류 절차가 마무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언제쯤 피고 기업에게 내가 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저희가 딱 부러지게 언제까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다른 전범 기업인 후지코시가 보유한 국내 주식이나 미쓰비시 중공업의 상표권 등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압류와 매각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가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제 보복이 주로 거론되지만 카드가 많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공시 송달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보복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日本企業の正当な経済活動の保護の観点からもあらゆる選択肢を視野に入れて引き続き毅然と対応していく. 아소타로 부총리는 한국과의 무역 재검토나 금융 제재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산케이 신문도 최근 일본 정부가 2자릿수에 달하는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그동안 검토해온 보복 조치는 주로 경제 관련 제재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일본 경제도 어려워지면서 일본 정부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가 제일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은 확실해요. 한국한테 타격을 줄 수가 있는 구체적인 조치로 뭘 생각할 수가 있는지 효과적인 조치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에 대해 취한 수출 규제 조치는 한국보다 일본 수출 기업에 더 큰 피해를 줬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